자, 그럼 여러분들의 종목 고민들을 속 시원하게 한번 풀어가 볼까 생각이 드는데요. 시장에 대한 포인트를 좀 잡아놓고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시장은요, 역시나 움직이질 않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지금 당장은 역시 2080포인트 선부터 2200포인트 사이에 갇혀 있다라고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이 자리에서 우리가 조금 더 약간 공격적으로 들어간다고 한다면은 최근에 만들어졌던 여기 횡보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의 고점이죠. 2150포인트 언저리가 될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강하게 뚫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질 않는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지금 투자할 이유가 별로 없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찬가지로 아래쪽으로 2080포인트 언저리를 무너뜨리고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은 아직은 하락이라고 보기도 조금은 이르다라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내려갈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는 것이 역시 코로나 때문인데 코로나는 하루 이틀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내려간다라는 이야기를 생각을 해보는 것보다는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것을 보는 게 좋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가 현금화를 하라,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를 하니까 인버스 사야 되나라고 하시는데 그건 아닙니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락이 언제 올지 온다라는 확신은 없습니다. 그러나 올지도 모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현금을 마련해 놓은 것뿐이다라고 설명을 계속 해드리고 있죠. 그런 상황에서 현금을 지금 당장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상승이라고 확실하게 보여질 때 그때 내가 이제 탈출해야 되겠다고 생각을 하는 종목들의 추가 매수를 통해서 매수가를 단가를 낮춰가지고 탈출해야 되고요. 그게 아니라고 한다면은 역시나 확실하게 빠져준다면 저는 빠지는 게 좋아요. 빠져야지 더 싸게 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빠져 내려가는 것이 저는 기분이 너무 좋은데 그렇게 내려와 주기만 한다면은 역시 현금화했던 자금을 추가 매수 또는 신규 매수를 통해서 지난 3월처럼 또 매수를 통해서 즐길 수 있는 시장을 온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금 여기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되는 것은요. 저는 한마디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종목의 저점을 잡으려고 하지 말고 시장의 저점을 잡는 것이 좋다라고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종목별로 보면은 지금이 왠지 저점인 것 같고 뭔가 추가 매수해도 될 것 같고 사도 될 것 같고 이런 생각을 하실 텐데 지금은 그러기에는 너무 시기상조다라고 하는 거고요. 돌다리도 두들겨 보고 가라는 우리 격언처럼 여기서는요. 확실하게 위쪽 아래쪽 방향성이 나왔을 때 여러분들이 투자 전략을 짜시는 것이 좋다. 그럼 지금은 뭐 해야 되느냐라고 한다면요. 솔직히 말해서 그냥 쉬어가는 장세예요. 좀 쉴 줄도 알아야죠. 사람이 항상 언제나 달릴 수는 없는 거거든요. 쉴 땐 쉬고 사람도 항상 24시간 깨어있지는 않잖아요. 잠을 잘 땐 자는 것처럼 지금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투자를 막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시기는 아닙니다. 어제만 하더라도 우리 아모레 관련주, 중국 관련주들이 갑자기 한한령 해제 소식이라면서 급등을 해줬는데 오늘은 다 폭락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은 어제는 한한령이 해제된 줄 알았는데 공식화가 됐네 만에 이런 언론의 뉴스까지 나왔었는데 알고 보니까 중국 정부에서는 한마디도 하지 않았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실망 매물이 또 쏟아져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적극적으로 매매하다 보면은 그런 종목에 고가에 매수를 하시거나 또는 중국 관련주 가지고 계시다가 추가 매수를 어제 하셨던 분들은 오늘 굉장히 후회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 것처럼 너무 여기서 흥분해서 또는 조바심을 내면서 매수해야 돼, 기회가 와야 돼 라고 하고 있다 보면은 엉터리 종목들 여러분들이 매수하시거나 엉터리 시기, 안 좋은 시기에 추가 매수하시거나 또는 들어가게 돼서 또 안 좋은 결과가 계속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실수들과 그런 안 좋은 그 결과들을 자꾸 만들어내지 않기 위해서는요. 지금 여러분들이 쉬어줄 줄 알아야 됩니다. 제가 늘 강조하는 거죠. 주식 전문가가 TV에 나와서 주식 하지 말고 좀 쉬세요라고 하면은 그거 제 이미지 되게 안 좋아요. 주식을 권유해야 되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저는 여기서 쉬어가야 한다라는 것이 투자 철학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조금 쉬고 방향이 밑으로 나오거나 위쪽으로 나오게 되면 그때 투자해도 늦지 않다. 지금 이제 양적 완화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양적 완화는 제가 3월달 강의 특강을 한번 했었죠. 양적 완화가 돈의 효과는 굉장히 좋다. 그러나 그 돈의 효과가 부작용이 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드렸어요. 근데 양적 완화를 연준에서 무제한으로 계속 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매주 양적 완화 그 수량을 계속 줄여 나가고 있죠. 규모를 계속 줄여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거기다가 지금은 역시나 회사채를 개별 매입을 하겠다라고는 하지만 겉으로는 굉장히 아무 기업이나 다 빌려줄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데 그렇지는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뉴스로 봤을 때는 어마어마한 양적 완화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겠지만요. 실제로는 생각보다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큼 또는 기대하는 것만큼 돈이 많이 풀려 나오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현실을 많이 풀 거다라고 해놓고 조금 풀고 있는데 사람들은 많이 푼 줄 알고 자산 가치가 오르겠지라고 하면서 주식시장과 부동산 시장으로 자꾸 자금이 숨어있던 자금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게 돈이 풀려서 나온 자금이 아니라 돈이 풀릴 거라고 생각해서 나온 자금들이에요. 근데 돈은 안 풀리고 있는 상황인 거죠. 생각보다는요.
그래서 그런 점들을 생각해 볼 때 지금 여기서 시장이 왜 여기 멈춰 있을까? 역시 양적 완화에 대한 기대감과 양적 완화에 대한 생각들, 이념들이 생각보다는 안 좋은데? 생각보다는 효과가 없는데? 경제가 살아날 줄 알았는데? 아니 뭐야 증시만 살아나고 경제는 안 살아나네? 라고 이제 사람들이 깨우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돈의 힘에 대해서 의혹을 가지게 되고 의심을 품게 되는 시기가 지금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조심하셔야 되는 게 그런 사람들이 매도를 하기 시작하고 돈의 힘이 끝이 났다라는 생각을 만약에 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한다면 역시 또다시 한번 패닉 장세가 올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는 떨어지게 되면 굉장히 무서운 장세. 누구한테 무섭냐면요. 들고 있는 사람한테는 무서운 장세. 현금 들고 있는 사람한테는 너무 좋은 장세예요. 그렇기 때문에 떨어지는 것은 저는 즐긴다라고 하는 것이 준비가 되었기 때문에 즐길 수 있는 거고요. 만약에 여기서 올라가게 되면은 저는 조금 안 좋겠죠. 올라가니까. 아우, 나 현금 들고 기다렸는데 자꾸 올라가네. 그래서 안 좋을 수는 있지만 들고 있는 사람들에겐 또 좋은 게 되겠죠. 그래서 이거는 장단점이 있는 방법이에요. 저는 그 장단점 중에서 올라가는 걸 포기하고 내려가는 걸 선택하는 방법을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서는요. 거품인 건 확실한데 더 간다라는 보장은 전혀 없는 상황입니다. 실적 어차피 안 좋을 거고 뭐 IMF라든가 여러 어떤 기구들에서 뭐 하반기는 실적이 좋아질 것이다. 성장률 지금 마이너스 2.8, 뭐 3.3 이렇게 하지만은 내년은 괜찮아질 거고 하반기는 플러스로 전환할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그럴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고요. 주식처럼 10%가 마이너스가 내려가고 10% 올라가면은 전체 규모는 줄어 있습니다. 10만 원짜리가 9만 원 됐다가 10% 올라가면은 9만 9천 원이 되거든요. 그런 것처럼 성장률이 빠졌다가 올라간다고 해서 우리가 알고 있던 그 경제가 맞을까? 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좀 깊게 생각을 한번 해봐야지만 투자 전략을 짤 수 있고요. 당장 눈앞만 쫓게 된다면은 저는 단언컨대 지금 좋은 결과 나오지 않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항상 고점에 사서 싸게 파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싸게 사서 비싸게 팔기 위해서는요. 지금 이 시기에서 무엇을 해야 될지 조금 더 냉철히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제 전략은 여기서 사지 않겠다. 지금 여기서는 좀 기다려 보겠다라는 전략이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그 점 참고하셔서 투자 전략 제대로 짜보시길 바라겠습니다.